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를 침공한 화성인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1분,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밤 12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됩니다.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 포함 4줄짜리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을 비판했다가 이스라엘 정부에 아주 강경한 그런 반발을 샀던, 그래서 외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저렇게 한번 치고 나온 겁니다.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판에 엎어지면 안 된다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을 얼마나 두는지 몇 급인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아마추어 수준에서 뭐 관심을 갖는 정도인지 어떤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둑하고 오목은 바둑알과 바둑판이 같다 뿐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공통점이 1도 없는 것이 오목하고 바둑입니다. 마치 개그맨 최양락이 바둑판 위에서 알까기를 한다고 그래서 바둑에 대해서 훈수 두지 마라 하는 것이라 비슷합니다. 알까기하고 바둑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비슷하게 오목하고 바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명인전 이야기를 했어요. 명인전은 국내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바둑대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내 프로바둑 기전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언론사나 기업이 주최하고 있는 국제 바둑대회, 세계 바둑대회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만 참가하는 국내 프로 바둑대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를 포함한 중국, 일본, 유럽, 대만 다 참가하는 세계 바둑대회가 9개, 모두 23개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콕 집어서 이제 명인전을 얘기했는데, 명인전은 똑같은 이름의 일본에도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명인전이라는 말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강유정 대변인은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고수들의 국수전은 긴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그랬는데, 강유정 이 사람도 바둑 못 두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바둑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거나. 왜냐하면 국수전, 유명한 바둑대회였죠. 동아일보가 주최했는데 이거 1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10년 됐습니다. 2017년에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직도 국수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둑 팬들이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변인이나 바둑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바둑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습니다. 기자는 절이라. 그러니까 모름지기 바둑을 두는 사람은 끊는 데서부터 바둑이 시작된다. 기자는 절이다. 기자, 바둑 두는 사람, 절, 끊어라.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제껴라. 끊어라. 두점머리는 때려라. 빈상각은 두지 마라. 아생년후 살타. 이런 말들은 오목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재미를 들린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목하고 바둑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바둑을 두고 바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참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 새벽 0시 21분에 글을 대통령이 올리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이 대통령 SNS 관리하는 팀이 낮에 만들어뒀다가 혹시 전략적으로 새벽 0시 21분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 팀들이 그 시간까지 야근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SNS 팀들은 새벽 불철주야 일합니까? 야근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정 관계없이 대통령이 그냥 혼자 하고 있나요? 침대에 누워서든 어디서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아마 지구는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 이 말은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 이건 이스라엘 편든다 이런 뜻이니까 이스라엘을 지구 침공 화성인에 빗댄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언제부턴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에 맛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문답하는 것처럼 오목 둔다고 바둑 훈수 두지 마라. 지구를 침공한 화성인 편들다 지구가 망할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비유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뜻을 아리뭉술하게 하면서 선문답이나 비유적으로 자꾸만 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성인 반열에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꾸 말하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군이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외교적 참사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반박하느라고 또 이런 걸 올린 것 같은데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말을 한 건데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재명 실리 외교를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보편적 인권 하면서 왜 명분 외교를 하느냐? 지금까지 실용 외교 아니었냐? 왜 명분 외교를 들고 나왔지? 라고 하자 뭐라고 하느냐? 강유정 말이 이렇습니다.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맛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단말맛적으로 살펴보지 말라. 제가 다른 사람이면 시비 안 붙겠습니다. 근데 강유정 이 사람은 문학평론으로 데뷔를 했던 신춘문예 문학평론으로 데뷔를 했던 문학인입니다.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 혹은 그때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단말마라고 그래요. 짧은 순간을 단말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용주의를 단말마적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누가 실용주의를 단말마적으로 누가 실용주의를 비명을 질러? 단자가 들어가니까 짧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강유정 씨.
문학인 출신이건 아니건 이제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대변인이라면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말마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 좁다 이런 뜻이 아니라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고수의 국수전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수전은 없어졌습니다. 바둑을 비유를 하려면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방송에서 이게 이란하고 나중에라도 협상을 벌일 것에 대비해서 미리 뭔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뜻에서 한 말이냐 그랬더니 이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건 역시 단말마적 생각이다. 결과라든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지 않을까? 역시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두 번이나 연거푸 쓰고 있는데 단말마는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단말마적 비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거라고 치고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결과와 그 효과는 이란에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에도 필요합니다. 청와대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긴 안목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이런 나라들의 정부 수반이 공식적인 개정을 통해서 물론 이란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긴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처럼 단말마적 안목이 아니라 나도 한번 써봅시다. 조국 대표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편을 들고 나섰어요. 뭐라고 했느냐.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자 하는 것이다. 명분과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조국이 로스쿨 교수 출신이라 국제인권법도 들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법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기 이전에 그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조국 대표는 모르나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X에 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하다.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유상은 이렇게 확도되는 법이다. 그랬는데 조국 씨 절대 우발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발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대통령이 이스라엘 병사를 비난한 거 절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뿌리 깊은 속마음이 드디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란 그리고 이란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 그리고 북한 여기까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글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섬뜩한 것이지 그것을 우발적인 글 올림이라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국익과 국가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요? 아니, 일부 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영상을 대뜸 홀로코스트에나 다를 바 없다고 동일시한 것이 오히려 국가 위상을 깎아먹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실력이 저것밖에 안 되는지 국제적인 정무 감각이 저것밖에 안 되는지 그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조국 대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데 조국 대표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무조건적인 친북, 친중, 친아랍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좌파가 문제인 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고 마당이 삐뚤어졌어도 장구는 똑바로 칩시다. 조국 대표님.